간밤 미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실적 시즌,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 CPI에 긴장하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선별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중화권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먼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70 칩의 대중국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곧 중국 시장 출하를 앞둔 가운데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선 주요 지표들이 공개됐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무역 전쟁에도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푸시하나 싶었는데 소매 판매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6월 소매 판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소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더했고요. 오늘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오전과 달리 현재는 3,50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 키우면서 0.69%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지수 자체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도 오전장 24,500P를 뚫어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나 싶었는데요. 다만 이제 배당 소비주는 하락하고 대형주는 선변적으로 오르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장 초반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24,555선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 일부 몇몇 주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수도 함께 하락 전환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키워갔던 일본 증시입니다. 다만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가 돋보이는 모습이죠. 대표 제약사 다이이치 산쿄,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단에서 1%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소니그룹이나 토요타 자동차 같이 이런 대형주들 단에서는 하락하면서 수급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요. 또 지수의 일중 움직임을 보면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을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0.2%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아시아 증시대에서 유일하게 오후장을 견조하게 보내는 대만 증시입니다. 어제 하락폭을 모두 회복한 대만 증시인데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관련주들, 방산이나 해당 업종으로 수급 쏠림이 심화되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각권지수 이 시각 현재 0.64% 상승하면서 22,800선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이 관세 타결이 될 듯 말 듯한 인도입니다. 이번 주 증시 움직임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인도 증시는 지난주 사실 목요일, 금요일에는 조금 이제 조정 하락 속에 대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주요 요인으로서는 이제 IT 대장주였던 이제 TCS의 부진한 실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관세 우려로 인해서 인도 증시가 한 1.2%가량 내림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섹터 실적 부진에 따른 이제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증시는 이제 CPI가 6년 만에 최저치 2.1% 정도로 둔화되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 속에 인도 주요 지수가 이제 좀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제 미국 관세 리스크 그리고 IT 실적 우려가 단기적으로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발표한 이제 낮아진 물가 지표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인도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발표한 이제 금융 실적 데이터가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하신 인도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 6년 만에 최저가 나왔습니다. 물가가 또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네. 인도 최근에 6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전년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달 6월뿐만 아니라 5월, 4월, 3월 최근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물가 지표가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물가 지표는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도라고 해서 2에서 6% 사이 정도를 이제 편안한 물가 지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나왔었던 2.1%는
심지어 예상치였던 2.5%보다 이제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뭐 주요 요인으로서는 이제 농업 부문의 호조, 결국은 이제 기록적인 이제 밀생산약과 비료 판매 이런 이제 농산물 공급이 좀 안정되면서 식품 인플레이션이 드러낸 것이 하나 요인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도시 소비가 조금 위축되면서 이제 소비재 수요가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6월 초에 인도중앙은행에서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크게 했었는데, 중립 통화 정책 전환도 이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도 현지에서는 이제 낮은 물가 지표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낙관론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CPI 하락이 이제 경제 둔화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인도 경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인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더 크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단기적으로 이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이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성장 촉진의 기회로 보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인도 중앙 정책과 재정 정책을 좀 균형을 이뤄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도가 이 설비 전력 용량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올 상반기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최근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성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좀 뛰어들 어떤 기대를 우리가 좀 가져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발표한 이제 인도 신재생에너지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6월 기준 총 선취 총량이 한 240기가와트 정도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양광이 50%, 풍력이 22%를 차지하면서 전체 비화석 에너지가 전체 총량이 한 50% 달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태양광은 25배, 풍력은 한 2배 정도 성장한 결과인데,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를 목표를 향한 이제 목표 설립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강력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 성장성으로는 태양력과 풍력 간의 이제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 의무 정책도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런 ESS 프로젝트의 견제성도 40% 정도 개선되면서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 전력 같은 경우에도 인도 내에서 태양광 공원 개발이라든지 생산 연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이제 인도 내 제조 역량이 강화되면서 향후 점진적으로 생산량 또한 확장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이 이제 태양광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잠재력이 좀 높은 그러한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인도 재생에너지 시장은 큰 기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인도의 이제 JSW 에너지와 같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나 ESS 2차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태양광 모듈 제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술력과 이제 경험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도 내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 기업의 이제 고효율 기술이 이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좀 주의할 점을 본다라면 이제 공급망 제약과 현지 규제 절차의 복잡성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인도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좀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였습니다. 중국이 올 2분기 5.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에 비해 축소한 가운데 부동산 불황과 미고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마찰로 생산 등이 둔화한 점이 하락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10 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이 중국 수출을 제한한 지 3개월 만의 조치로 미중 관계 해동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일본 10년 국채 금리가 개장 직후 급등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참의원 선거 경계감과 미 CPI 경계감이 더해지면서 초장기물 외 10년물 구간까지 상승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수도 하노이에서 화석연료 오토바이와 모터 달린 자전거를 금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028년 1월부터는 금지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항목에 자동차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